안녕하세요. 한경진 스튜디오의 한경진입니다. 오늘은 파이특허 법률사무소의 이대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세즘마인드라는 네네. 또 회사를 또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AI 관련 기술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네.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된 지식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일에 기술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성경 대표가 이런 거 당연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AI 기술이나 아니면 플랫폼 관련된 기술들을 우리가 하는 일에 접목을 해서 이제 파이특허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한번 개발을 해보자,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회사고, 이제 상표 쪽에서 이제 출원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제 인터넷 플랫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가로 하는 인터넷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나 상담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전달하는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작권 관련 보호 플랫폼들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사건들에 대한 서비스 뭐 이력들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고객들의 사건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고객들의 사건 통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사건 관리 시스템이랑 고객한테 보여주는 이런 시각화 DB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대표님과 이제 로펌 내에 있는 변리사 분들께서 WTR 1000 랭킹이던가 이런 데에서 선정이 되시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지식재산권 업계 자체가 되게 법률 쪽 서비스 중에서는 국제적인 네. 업체들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업체들에 대한 이제 티어를 관리하거나 평판을 관리하거나 뭐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워드를 주거나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언급해주신 WR1000이라든가 아니면 IM이라든가 뭐 MIP 같은 게 그나마 좀 이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데들이고, 저희가 이제 지금 어워드 받은 기관이 한 7군데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세계 메이저는 저희가 특별히 좀 관리를 더 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할 때 피어 리뷰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업계에서 이 회사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이 회사의 히스토리, 사건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 AI 쪽 사건들 관리하고 이제 이쪽에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게 된 이후부터는 저희도 이런 쪽에 한번 이제 지원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1년도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저희 회사를 어필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수상 뭐 한 군데, 두 군데 시작해서 22년, 23년도 지금 한 7군데 정도에서 랭킹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도 7군데에서 이제 그렇게 수상을 하는 정도면 대단한 이제 실적인 것 같은데, 오래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파이특허가. 네네.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상을 탈 수도 있는 건가요? 쉽지는 않다, 흔한 그렇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되게 보수적인 네. 서비스 영역이잖아요. 이제 법률 서비스고, 지식재산권 쪽 파트는 조금 덜 보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업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업계이기 때문에 랭킹들을 봐도 같이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 다 이름만 얘기해도 알만한 대형 로펌들의 이제 지식재산권 서비스 관련 자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같이 협력사무소라든지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고, 창업해서 10년이 안 돼가지고 랭킹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를 저희 말고 한 군데 더 있고, 특허 쪽에선 저희밖에 없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도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할 때 피어 리뷰를 많이 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우리가 막 주장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부심도 느끼고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신력 있는 어워즈에서 이제 수상을 하고 업계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로펌에 있는 변리사 분들께서 같이 더 힘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듣기로는 전문 분야 외에도 개그맨 그 유행어에 대해서 상표를 등록해 주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저희가 기획
주축을 해서 했었던 사건들이에요. 업무 분야의 특허랑 상표 파트가 있는데 특허 파트는 이제 국내 쪽에서 스타트업이나 뭐 AI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상표는 저희가 이제 해외 대기업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대기업이 국내에 상표 등록하고 뭐 침해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응을 한다던가 뭐 한국에서 이제 살짝 짝퉁식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 쪽에 저희는 특허를 잘하는 회사로 인식이 돼 있지 상표 쪽은 많이 인지가 없어서 이쪽을 좀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이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 자체가 형태나 타입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표라는 거는 본래 이제 이게 누구의 브랜드냐를 인식시켜주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표는 내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들어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한정이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상표의 영역들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소리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개그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행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인식하게 만드는 짧은 단어나 문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재산권적인 성격이 있어야 마땅한데 사실 이제 저작권적으로 보면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는 쪽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행어를 어떤 회사가 성우가 카피하게 해서 광고를 찍는다던가 하는 식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점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고 제가 이제 소리도 최근에 상표로 인식이 되게 되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길거나 짧은 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유행어를 녹음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상표 등록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개그맨 분들이랑 컨택을 하면서 등록을 시도를 했었는데 JDB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이강희 대표님이랑 연락이 되게 되고 이제 거기가 김준호, 김대희 대표님께서 같이 이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그맨 업계의 선배분들이 우리가 좀 총대를 메고 나서서 후배들이 좀 권익을 보호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김준호, 김대희님 그리고 이제 컬투 김태균, 정찬훈님 이렇게 네 분이서 이제 하셔가지고 그분들 이제 캐릭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유행어들을 등록하는 걸로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최근에 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나몰라 패밀리 분들도 저희 통해서 상표 등록하시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창업하시고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이뤄내셨는데 좋은 일 속에서도 분명히 힘든 순간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언제 힘드신 적이 있을까요? 창업하고 나서 운이 좀 좋았던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한테 IP가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몰랐는데 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AI 쪽 시작하게 된 것도 그냥 제 고등학교 친구가 시작을 한 거여서 제가 도와주는 셈 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이쪽에 붐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풀리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편이라서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뭐 심적으로 힘들었다거나 하는 건 적은 편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꼽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인력들을 가지고 재능들을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업이다 보니까 인력 소싱을 하는데 좀 쉽지 않다. 변리사들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역량이 좀 올라가면 더 좋은 회사, 더 규모가 큰 회사에서 탐도 내기도 하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되면 뭐 저희도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잘된 일이지만 뭐 내심으로는 아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일들이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고 전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크게 불평한 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파이특허의 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파이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진마인드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결실을 좀 보느냐에 대한 측면들이 있어요. 파이특허 쪽에서 이제 목표하고 있는 점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사실은 그래도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에 비하면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나 굉장히 크리티컬한 뭐 사건들이나 이런 이벤트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허나 지식재산권들을 이용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직접 보여주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식재산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된 활동들을 올해부터 좀 시도를 해볼 것 같고요. 세진마인드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면 이런 저작권 관련된 보호 플랫폼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작권으로 등록받으신 지식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저작권 발생 자체는 창작 시점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남들한테 내 저작권이라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창작자가 자기 저작물들을 업로드를 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창작 증명에 대한 내용들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관련해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거나 1차적인 문제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차 대응을 저희가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창작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걸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더 있다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에는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가 또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에 또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대호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스탠스 자체가 창업을 하신 다음에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특허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우선순위의 1번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생존을 하고 이제 새로운 BM들을 만들고 제품을 좀 더 고도화하고 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자체도 이제 더 업의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고요. 초기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만 빨리 하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예전처럼 이제 등록만 하면은 무조건 끝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이제 생각들이 바뀔 예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거래소에서 상장하기 전에 컨설팅 같은 걸 할 때도 특허 하나하나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제가 업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 지점 중에 하나가 뭐 자기들이 등록률이 높다, 막 90%가 넘는다, 98%가 넘는다 홍보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변리사 입장에서 보면은 등록을 시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허에 대한 권리 범위 자체를 굉장히 협소하게 포기를 하게 되면 등록률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변리사가 일을 하긴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일반적인 걸로 인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나 창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들였는데 나중에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특허에 대한 신경을 쓰실 때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팀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경제 스튜디오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창업가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